배구 기본 기능 2부 수업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패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는데요. 패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네, 배구의 패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언더핸드 패스와 두 번째로는 오버핸드 패스가 있습니다. 이 언더핸드 패스와 오버핸드 패스는 공의 위치에 따라서 리시브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공이 어깨 혹은 가슴 위치에서 위로 갔을 때는 오버핸드 패스, 아래로 갔을 때는 언더핸드 패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언더핸드 패스에 대해서는 자세 기억나시나요? 네, 이 자세 기억나시죠? 오버핸드 패스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버핸드 패스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서브를 받아서 세터한테 보내는 경우 하나, 그리고 세터가 공격수에게 보내는 거 하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서브가 옵니다. 그래서 오버로 툭 쳐서 세터한테 보내는 거 하나와 세터가 툭 쳐서 공격수에게 보내는 거 하나. 그럼 두 번째 게 뭐가 될까요? 선생님 뭐가 되죠? 두 번째 게 예. 세트가 됩니다. 그렇죠. 세트 혹은 토스가 되는 겁니다.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오버핸드 패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 정확히 알아두시고 그 두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것이 세트 혹은 토스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정확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복습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오게 되면 이제 배구 수행평가를 보겠죠. 배구 수행평가 볼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시범과 설명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진쌤 그럼 네. 배구 수행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배구 수행평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론으로 배워봤던 언더핸드 패스 10회 그리고 오버핸드 패스 10회를 3m 지름의 원 안에서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배구 기본 기능 첫 번째 수행평가군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언더핸드 패스, 오버핸드 패스를 할 때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머리를 기준으로 2m 위 이상의 높이로 연속해서 리시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더핸드 패스 성공 개수와 오버핸드 패스 성공 개수를 합산하여 평가에 반영하는데요. 기회는 한 사람당 총 2번씩 주어집니다. 2번. 네. 평가 기준은 남학생 같은 경우는 언더핸드와 오버핸드를 합쳐서 20개 이상이면 A, 15개에서 19개가 B, B. 10개에서 14개가 C, 5개에서 9개가 D, 0개에서 4개가 E이고요. 네.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16개 이상이 A, 11개에서 15개가 B, 6개에서 10개가 C, 2개에서 5개가 D, 0개에서 1개가 E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A를 맞으려면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10개, 10개, 20개 이상이 되어야만 A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준은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실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 제가 체육 수업 할 때 배구 수행평가를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기준을 통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파이팅.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가 기준도 설명을 했으니까 직접 시범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시범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더핸드 패스와 오버핸드 패스 기본 기능 수행평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학년 1반 이찬주입니다. 수행평가 시작하겠습니다. 언더핸드 패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어서 오버핸드 패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수행평가 끝났습니다.
네, 언더핸드 오버핸드 합산해서 20개 A입니다. 예! 네, 여러분들 수행평가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등교 계약하면은 한번 같이 즐겁게 연습하는 시간이 빨리 오길 바라며 이번에는 서브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구에서 가장 처음으로 시작되는 기술이죠.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서브는 크게 위치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하세요. 언더핸드 서비스. 언더핸드 서비스. 네. 두 번째입니다. 사이드 핸드 서비스. 사이드 핸드 서비스. 세 번째입니다. 오버핸드 서비스. 오버핸드 서비스. 네, 물론 서비스라고 해도 되고 서브라고 해도 되겠죠. 이 서브를 할 때 크게 언더, 사이드, 오버핸드 서비스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이걸 어떤 기준으로 나눈다고요? 공의 위치에 따라. 맞습니다. 공의 위치에 따라서 언더, 사이드, 오버로 나뉘게 됩니다. 이 언더핸드, 사이드핸드, 오버핸드 서비스를 제가 한번 실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언더핸드 서비스 정면 자세입니다. 네, 이번에는 언더핸드 서비스 옆면 자세입니다. 네, 언더핸드 서비스는 방금 보셨다시피 굉장히 아래에서 공을 치게 되죠. 이번에는 사이드핸드 서비스입니다. 사이드핸드 서비스는 공의 위치가 아까 언더보다 좀 높아지게 됩니다. 자세를 낮춘 상태에서 거의 얼굴만큼 공이 올라오게 되죠. 네, 이 언더핸드 서비스와 사이드핸드 서비스는 공격적으로는 조금 불리하죠. 공이 세게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 선수들은 오버핸드 서비스를 많이 진행하게 됩니다. 이 오버핸드 서비스에도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플로터 서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플랫 서브, 세 번째로는 스파이크 서브가 있습니다. 선생님, 플랫 서브와 플로터 서브 뭐가 다른가요? 거의 비슷하고 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플랫 서브는 목적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기할 때 선수들이 서브 엔드라인 바로 앞에 서서 한 사람을 노려서 가볍게 플로터 서브처럼 넣는 것을 플랫 서브라고 합니다. 조금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오버핸드 서비스에서 기본적인 오버핸드 서비스를 먼저 정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옆면입니다. 요게 오버핸드 서비스고요. 그것이 플로터 서비스는 좀 더 네트를 향해서 수평으로 가고 좀 더 무회전이어서 움직임이 심한 게 플로터 서브인데 조금씩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설명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언더핸드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잡이의 경우 오른손잡이입니다. 왼발을 앞에 놓으시고요. 리시브와 마찬가지로 배구에서는 항상 자세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바로 높이라고 했나요? 낮추라고 했나요? 그렇죠. 자세는 항상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주먹을 꽉 쥐고 팔꿈치를 최대한 펴주세요. 주먹을 꽉 쥐고 팔꿈치를 펴주시고 이 주먹과 손목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공의 아랫부분에 맞으면 됩니다. 공의 아랫부분. 그래서 자세 낮추고 주먹 쥐고 공을 앞에다 놓은 상태에서 공의 아랫부분을 앞으로 나가면서 무게중심이 앞으로 나가면서 앞으로 쭉 밀어주면 됩니다. 이때 팔꿈치는 가능하면 쭉 펴주시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잡은 상태에서 공을 위로 던질 때 이걸 토스라고 하는데 가볍게 토스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토스할 때 몸의 안쪽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손 위로 그대로 한 10cm에서 15cm만 던져주시면 됩니다. 주먹 쥐고 후.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다시 다리는 정면이 아니고 약간 옆으로, 왼발이 앞에, 그리고 오른손 왼손잡이는 그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주먹 딱 핀 상태에서 팔꿈치도 펴고 몸을 최대한 펴주세요. 이 왼손으로 공을 들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을 굽히는 게 아니라 최대한 펴주세요. 그래서 공의 아랫부분을 이 주먹과 손목이 있는 부분으로 가볍게 툭 친 상태에서 팔꿈치로 쭉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집중해서 공 아랫부분만 정확히 맞추면 공이 되게 잘 나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뒤에서 한번 보세요. 공이 어떤 식으로 날아가는지. 이 상태에서 보세요. 네. 네. 공이 이렇게 날아가게 되면은 잘 하게 된 겁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이드 핸드 서비스예요. 이 언더핸드 서비스랑 자세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아까 뭐가 다르다고 했죠? 바로 공의 위치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세, 왼발이 또 앞이고요. 자세는 낮추고요. 무게중심은 뒤에 있다가 앞으로 나가면서 치시고요. 이때 몸통을 약간 회전시켜줍니다. 몸의 몸통을 회전시켜서 공의 좀 공의 아랫부분을 똑같이 칠 건데요. 공의 위치가 아까보다 훨씬 높아졌죠. 얼굴까지 올라왔죠. 주먹 딱 쥐시고 이 상태에서 약간 옆으로 칩니다. 사이드 핸드이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네, 옆으로 치게 됩니다.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공의 위치가 제 머리랑 비슷하죠 지금. 이 상태에서 옆으로, 이게 사이드 핸드 서비스입니다. 그럼 옆모습 한번 보세요. 옆모습 이 상태에서 무게중심 앞에다 놓고 뒤에다 놓고 앞으로 팔꿈치 펴서 앞으로 가면서 정확히. 이번엔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잡아놓고 쭉 공이 앞으로 쭉 잘 날아가죠? 요게 사이드 핸드 서비스입니다. 네, 이번에는 가슴 위에서 시작되는 오버핸드 서비스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왼발이 앞이고요. 왼발이 앞이고, 네, 공을 왼손으로 받친 상태에서 최대한 높이 올려줍니다. 그래서 아까 공을 던지는 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선생님이? 바로 토스죠, 토스. 네, 이 상태에서 손바닥을 쫙 핍니다. 손바닥을 쫙 핀 상태에서 팔꿈치를 최대한 들어주시고, 팔꿈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최대한 들어주시고, 뒤통수 있죠, 뒤통수 있는 데까지 갑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딱 정확히 들어주시고, 자세히 한번 따라해 보셨나요? 앉아서? 네, 한번 실제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바닥 펴시고,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펴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바닥을. 이 상태에서 공을 던질 때 굉장히 중요한 팁이 있어요. 여기서 공을 안쪽으로 이렇게 던지시면 안 돼요. 공을 안쪽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공을 그대로 위로 던지시면 됩니다. 공을 그대로 위로. 그래서 손바닥을 핀 상태에서 공의 중심을 한번 이렇게 맞출 거예요.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그래서 한번 옆에서 보세요. 피고 공의 중심을 이렇게 맞출 겁니다. 다시 한번 오버핸드 서비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왼발이 앞이고 자연스럽게 서 주신 다음에 왼손으로 공을 받쳐 놓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팔꿈치 굽혀서 야구공 던지듯이 자세를 취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공을 던질 때 이렇게 안쪽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공을 그냥 그대로 앞에다 던져서 가볍게 세게 안 쳐도 됩니다. 여러분들 처음 할 때는 그냥 손바닥이 그냥 공을 맞추는 연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이 상태에서 하나, 둘, 후. 이렇게 손바닥에 맞추는 연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손바닥에 맞추는 연습 하겠습니다. 둘, 후. 네. 다시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맞추는 연습. 이렇게 진행이 되면 됩니다. 이게 오버핸드 서비스입니다. 네, 이번에는 오버핸드 서비스의 종류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플로터 서비스, 플랫 서비스, 스파이크 서비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플로터 서비스와 플랫 서비스, 이 스파이크 서브는 여러분들이 하긴 사실 그리 쉽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시범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런 게 있구나,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플로터 서비스와 플랫 서비스는 무회전으로 가는 게, 공의 흔들림이 굉장히 심해서 상대방이 받기 쉽지 않는 그런 서비스고요. 스파이크 서비스는 스파이크를 하듯이 공을 내려 찍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수비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렵고 받기 어려운 서비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구를 잘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 스파이크 서브를 연습하면 좋겠죠. 한번 플로터 서비스부터 제가 저 뒤로 가서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끌어도 될까요? 플로터 서브입니다. 네, 플로터 서브 시작하겠습니다. 잡아놓고, 네. 공의 움직임이 잘 보였나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로터 서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트와 수평으로 지난 우회전으로 해서 볼의 움직임이 심한 상태에서 넘어가는 게 플로터 서브고요. 이번에는 목적타 서브인 플랫 서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 서브는 서브 라인이 초록색이라고 했을 경우에 서브 라인에 딱 붙어서 정확히 한 명을 정해놓고 그 분에게 플로터 서비스와 비슷하게 우회전 움직임이 심한 서브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 상태에서 한 명을 정해놓고, 네, 공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스파이크 서브인데요. 여러분들 스파이크 잘 아시죠? 스파이크를 하듯이 서브를 하는 것이 스파이크 서브입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요.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공을 토스하고 점프를 해서 스파이크 하듯이 서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셨나요? 지금은 네트가 따로 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아래로 서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번에 잘 안 맞았는데요. 다시 한번. 네, 마지막입니다. 네. 이게 스파이크 서브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실제로 수업 시간에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서브 한번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릴 텐데요. 그 전에 서브 하기 전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배구 서브 팁 3가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가 뭐였죠? 배구는 몇 초 안에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8초입니다. 배구는 8초 안에 서브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서브 엔드라인, 여기 보이시죠? 초록색 서브 엔드라인을 서브할 때 밟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다시, 처음엔 보통 안 밟는데 심판이 휘슬을 불고 서브를 할 때 나가면서 이렇게 밟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엔 안 밟다가 나도 모르게 발이 나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을 밟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라인 밟게 되면 바로 실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배구에서 이렇게 공을 올려주는 걸 토스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토스, 서브 토스를 하고 토스가 안 좋다고 다시 잡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파울입니다. 그래서 서브 토스가 좋지 않으면 이때 어떻게 대처하냐? 보세요. 토스가 안 좋으면 그냥 땅에 떨어뜨려서 떨어진 공을 다시 잡아서 서브를 8초 안에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토스를 했는데 경기장 안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것도 실점입니다. 이것도 파울이에요. 다시 한번, 첫 번째로 서브는 몇 초? 네, 8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브 엔드라인 밟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서브 토스를 하고 나서 잡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냥 떨어뜨리고 다시 잡아서 서브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언더핸드 서비스, 그리고 사이드핸드 서비스, 오버핸드 서비스 중에 플로터, 플랫, 스파이크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한번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더핸드 서비스입니다. 됐어? 두 번째. 네, 사이드핸드 서비스입니다. 플로터 서브입니다. 플랫 서브입니다. 플로터 서비스와 플랫 서비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기술이지만 목적타, 상대방에게 정확히 보내는 목적타, 또 엔드라인 가까이 와서 하는 요게 차이점입니다. 제가 선생님은 여기 A라는 사람에게 목적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파이크 서브입니다. 지금까지 서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한번 서브 이제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이 서브에 대해서 오늘 배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